자,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저희하고 이제 종합반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수인데 종합반 학생들은 일단 학원 오리엔테이션 다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1년간의 이제 순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들었지만 행정법만 놓고 본다면은 자, 지금 이제 예비 순환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예비 때 보통 24회예요.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2차를 봅니다. 여러분은 6월 2차 전까지 특별한 강의는 없어요. 작년부터 한 사람들은 요 사이에 3순환 강의를 하고 4순환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특별한 강의 없이 이제 갑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을 보고 1순환을 시작하는데 이제 행정법 1순환이 보통 이제 8월이에요. 이때는 한 20회 정도 할 겁니다. 그러고 가을 되면 이제 2순환 들어가고 그러면 행정법이 보통 12월에 2순환을 해요. 요게 이제 한 16회 정도 될 거예요. 그러고 내년도 2월 달에 이제 피셋 시험을 보고요. 그러고 이제 3순환을 시작하죠. 그럼 경제학이 바로 들어가고 행정법은 보통 한 4월 달 정도에 3순환을 이제 하게 돼요. 3순환이 보통 또 여기도 한 20회 정도 돼요. 1순환이 20회인지 21회인지 이제 뭐 유돌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순환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한 6월 달 정도에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1회 내지 2회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돼요. 요건 마지막 이제 실전 모의고사처럼 줍니다. 2차 시험은 과목마다 이제 100점 만점이고요. 100점 만점에 이제 2시간이야. 그죠? 그러니까 1시간에 50점짜리씩 이렇게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이제 1시간짜리 모의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 예비순환 때는 뭐 한 2번 정도를 제가 모의고사를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뭐 시험을 미리미리 많이 쓰는 것도 좋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쓰라 그러면 또 스트레스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한 2회 정도만 이제 테스트를 할 거고요. 대신 이제 한 모레 정도부터는 이제 쪽지 시험처럼 여러분이 이제 배운 내용 중에서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될 그런 개념이라든가 의의라든가 또 어떤 쟁점을 이제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원래는 시간이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쪽지 시험 시간을 실제로 이제 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써봐라 하고 감독관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는 학원 수업을 10시 반까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밤에 10시까지 밖에 못하고 9시 50분 정도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걸 땡겨서 일찍 하고 나면 수업 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여러분이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써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배우고 그 다음날 이제 복습할 때 반드시 또는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반드시 이 개념이라든가 의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꼭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1년 내내 나는 개념, 의의 이런 것들은 그냥 나는 생활화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익숙하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순환 때 되면은 이제 3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총 한 6, 7회 정도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50점짜리 1시간씩 시험을 볼 거. 2순환 때는 이제 2일에 1회씩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 8회 정도 시험을 보겠죠. 그리고 3순환 때는 이제 매일 1시간씩 시험을 봐요. 그러면 뭐 한 19회 정도, 18회 정도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4순환 때는 이제 2시간짜리 시험을 실전처럼 이렇게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다 합해서 몇 번 정도 보겠어요? 뭐 한 20, 28, 34, 30, 한 40회는 안 되고 한 30 몇 회 정도를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실제로 이제 써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30 몇 회만 쓰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따로 스터디 같은 걸 조직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또 많이 써보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많이 써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든 아니면 혼자서 따로 써보든 많이 써보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조건 많이 써본다고만 능사는 아니에요. 제가 항상 시험 합격에는요, 3가지가 필요하다, 삼위일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모의고사는 이제 이 훈련의 과정이에요. 가장 첫 번째 이해부터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정화준 교수님 책을 오늘 처음 사가지고 이제 읽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윈터스쿨이나 미리 동영상으로 한 번 정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혼자서 읽으려면은 도대체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 한글은 한글인데 나는 한글을 그래도 내가 국어, 수능에 국어까지 다 받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책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이제 느낄 때들이 이제 종종 있을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압축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행정법 교과서가 친절하지가 않아요. 친절하지 않다는 의미는 행정법 교과서를 읽는 사람들이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이런 거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고 책을 써요. 근데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도 몰라. 그런데 이제 행정법을 읽어야 되니까 이제 교과서가 이제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어쨌든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최대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이제 다뤄야 될 쟁점들도 많고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틀릴 때가 이제 올 겁니다. 자, 일단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이해됐다고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그동안 수업 학교나 학원에서 엄청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들었을 때 이해됐다고 맨날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암기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뭐 두문자 같은 거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암기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두문자 정도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 온전히 여러분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암기는 방법이 없어요. 책 많이 읽고 반복하는 것밖에는 암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여러분의 노력이에요. 시간을 많이 들이든지 시간을 적게 들이면 요령이라도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것이라도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암기가 돼 있다고 해가지고 답안이 꼭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안을 써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얼마나 답안에 교수님들이 읽을 때 잘 맞춰서 이제 쓰는가, 이걸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고요. 근데 처음 단계에서 이제 모의고사 봐봤자 스스로 좌절감만 이제 느끼고 이럴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씩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러고 이제 답안을 쓰도록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개념의 핵심적인 쟁점, 핵심 판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익숙하도록 짤막짤막하게라도 내가 이렇게 자꾸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는 게 익숙해지면요, 나중에 답안을 채울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처음부터 너무 막막하면은 답안을 쓰려고 해도 너무 두려운 거야. 내가 뭘 써야 될까? 너무 막막해요. 근데 일반론이라도 어느 정도 내가 좀 암기가 돼 있으면은 에이, 이런 거라도 좀 채워넣으면 되겠지 하면서 답안을 쓰는데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뭐라도 조금씩은 내가 터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다 필요하고, 마지막 시험 많이 보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이 합격생들 합격기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들었겠지만 무조건 많이 써보는 게 이제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많이 써보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그 전에 이해가 전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을 일단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책을 읽을 때 정화준 교수님 책이 지금 굉장히 좀 두꺼운 편이에요. 거의 뭐 1400페이지 이 정도 이제 되는데 이 많은 것들을 다 암기하고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 많은 거 내년에 내가 어떻게 쓰지?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도 이제 사례가 될 만한 그런 논점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거는 이 1400페이지 다가 아니라 이 중에서 아주 제한적인 것만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 다 암기해야 된다면 우리가 뭐 컴퓨터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할 때는요, 어느 정도 이제 또 강약을 조절해야 되고 또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1400페이지까지 평면적으로 다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해서는 그건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것들은 이제 넘어가는 거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더 집중해서 더 여러 번 봐야 되고 이런 거예요. 다만 처음에는 가능한 한 이제 토대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순환, 2순환, 3순환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에 이제 여러분이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보기 전날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과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이제 강사 요약서라든가 암기장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시험 전날에 이제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교수님 교과서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가겠다. 시험 전날에도 이것도 보겠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다 공부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나 이럴 때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전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린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 많은 걸 보겠어요? 1400페이지 이거 넘기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그러니까 결국 책 안에서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단 A급 먼저 쭉 보고 시간 나면 B급 보는 거고 그러고도 남으면 C급 보는 거고 그 다음에 A급 볼 때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책을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목하고 목차 정도만 보면은 뭐가 축축축축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쭉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전날 그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회독을 하지 어떻게 일회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정하준 교수님 책 같은 이런 교수님 책으로 시험 전날 정리를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거의 극소수고 대개는 이제 강사들 요약서나 암기장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스스로 자기가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권화 노트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걸로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거는 뭐가 가장 바람직하겠어? 자기가 만든 단권화 노트 가지고 시험 전날 자기가 읽어보는 게 그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해요. 근데 저는 일부러 꼭 단권화 노트를 만들려고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권화 노트를 만들려면 내가 일단 알아야 뭘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려면은 이미 1순환, 2순환 이 정도 돼야 돼. 근데 그때 돼서 내가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스케줄에서 단권화 노트를 제대로 많이 활용할 그럴 시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단권화 노트를 만들려면 나름대로 굉장한 또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내가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남길까? 이 선택하는데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고 그걸 내가 또 이쁘게 써야 되잖아. 단권화 노트 만드는데 글씨를 그냥 막 날려가면서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쁘게 또 써야 되고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근데 막상 들어간 노력에 비해 가지고는 그걸 활용하는 시간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 대비 효용성이 이제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권화 노트는 굳이 개인이 만들기보다는 강사들의 이제 암기장이나 또는 요약서 이걸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1순환부터는 제 워크북이라고 하는 제 이제 요약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1순환 교재를 하는데 그 워크북에서 시험에 쓸 필요한 말들만 남겨놓는 방식으로 단권화를 합니다. 단권화라는 건 이 책에 없는 거를 떡지떡지 갖다 붙이는 게 진정한 단권화가 아니에요. 단권화는 나중에 내가 시험 전날 빨리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진정한 단권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꼭 써야 할 필수적인 단어들만 내 눈에 잘 띄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 전날에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단권화를 이제 강사 교재, 제 워크북 같은데 이런 데에다가 이제 남겨놓는, 즉 내용을 줄이면서 남겨놓는 그런 단권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얇은 게 뭐 다른 선생님들도 있지만 이제 저는 뭐 쟁점과 암기라고 해가지고 책이 있습니다. 요약서에, 요약서라기보다는 암기장 같은 겁니다. 오늘 못 나눠줬어요. 수요일 날 출간이 되는데 수요일 날 와서 아마 수요일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이제 배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하는데 이제 가이드하고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문장 이런 것들은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난 그냥 활용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없는 거나 내가 몇 개 좀 더 가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차라리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시간에 차라리 그 시간에 제 쟁점과 암기 같은 거를 몇 번 더 보고 몇 번 더 암기를 하세요. 그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내가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죽어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 공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분들은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권하지 않는 것 뿐이지 실제로 만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의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이제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방법은요, 왕도가 없어요. 그냥 합격한 사람의 방법이 왕도인 거예요. 근데 합격한 사람의 공부 방법을 물어보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꼭 저 사람이 저런 방식으로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해서 내가 꼭 그대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 합격한 방식대로 해봤더니 나는 이게 안 맞아. 이대로 하면 안 돼. 그럼 또 다른 방식을, 나만의 방식을 택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이제 자기의 방법을 이제 터득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나는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야만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미리미리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적어도 예비순환 때도 뭐는 할 수 있겠어요? 개념이나 의의나 판례문구 정도는 내가 잘 몰라도 예비순환 때부터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권화 노트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1순환, 2순환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완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굳이 그런 거 만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단권화 노트를 만들기를 이제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년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꾸준히 부단하게 노력을 하셔서 이때쯤 시험 보고 합격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수험 기간은 뭐 한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되겠죠. 뭐 윈터스쿨 겨울방학 때부터 해봤자 1년 한 5개월 정도 안에 이제 합격을 해서 나갑니다. 이러면 정말 행복한 거죠. 그죠? 그러면 뭐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합격생들 평균 그 학습 기간이, 수험 기간이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보니까 뭐 3년 몇 개월인가 한 4년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3, 4년 정도 됐다는 얘기는 뭐 한 두세 번 정도를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평균이니까 그보다 짧은 사람도 있고 그보다 이제 긴 사람들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내년 저 때 시험 보고 그리고 10월 달쯤에 발표가 날 텐데 9월이나 10월에 발표 날 때 그때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분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도 이제 학원에서 강의하고 짬밥이 이제 오래됐는데 소수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다수는 아니에요. 제도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암만 열심히 공부해도 불합격하는데 그걸 갖다가 가능하다 이러고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 완전 구라를, 일본 말로 치면 완전 구라, 뻥을 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부터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내년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금년 여름에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제 1순환 이때쯤 시작했는데 그러고도 그 다음에 또 합격한 학생도 있기는 해요. 근데 많지는 않죠. 소수죠. 그죠? 소수기 때문에 이제 그 소수에 끼이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남들보다 더 특별한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고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끔 착각에 빠지는 게, 나 남들 하는 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수험가에서 남들 하는 만큼 했지, 사실 이거는 합격을 보장해주는 말은 아니에요. 합격은 예를 들어 행시 같으면 한 300명 뭐 전후에서 이렇게 뽑는다고 치면은 원서 넣는 사람은 10,000명이에요. 금년은 이제 뭐 피셋 7급 보는 사람들도 이제 피셋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셋 응시하기 위해서 아마도 7급 보던 사람들도 이제 피셋을 이제 보기 시작해가지고 출원 인원이 늘어가지고 한 15,000명 정도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보통은 한 10,000명에서 이제 좀 넘게 보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10,000명이 공부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10,000명들 평균적으로 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300명 합격할 사람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만 갖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집중을 해서 공부했냐 이것도 이제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보통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 네트로, 그러니까 그로스가 아니에요. 공부 총량이 아니라 순수하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하루에 10시간을 뽑으면 그러면 적어도 시간이 모자라서 시험에 불합격했다 이런 소리는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에 학원 들으면서 이제 네트로 한 3시간 정도 이제 뽑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하면서 네트로 한 7시간 정도를 뽑아야 돼요. 그럼 오전하고 오후에 3시간 반씩 뽑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네트니까 독서실 안에서 잠자는 시간 다 빼고 독서실 안에서 뭐 카톡하고 이런 시간 다 빼고 순수하게 공부만 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조건 네트로 10시간 뽑고 일요일은 뭐 한 4시간이나 4-5시간 정도, 4시간이나 서너 시간 정도 뽑고 이렇게 1년을 하면은 그러면 적어도 시간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소리는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그렇다고 이제 반드시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시간은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5시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합격기 읽어보면은 어떤 학생은 나는 하루에 15시간 했다, 16시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거는 그 학생이 평소에 잠이 없는 사람이야. 잠이 없고 책상에 오래 앉아 수 있는 학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아까 공부한 거 왕도가 없다 그랬지만 16시간 공부하고 합격한 사람도 있고 10시간 공부하고 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덜 했는데 합격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고시생이면 10시간은 뽑으라 이 얘기예요. 제 말은. 10시간은 15시간 이런 건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괜히 뭐 저 사람 15시간 뽑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따라하다가 공부하다가 순직할 수 있어요. 공부하다 죽어요 진짜. 막 잠 참고 억지로 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0시간을 꾸준히 이제 빼봐보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10시간을 뽑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아침부터 이제 독한만 먹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생활을 심플하게 해야 돼. 중간에 자꾸 뭐 연락하고 어디 많이 가고 뭐 알아보러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한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림동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서 밥을 사 먹기도 하고 신림동에는 이제 고시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면은 그냥 메뉴 신경 안 쓰고 주는 대로 먹는 이제 그런 식당들이 있죠. 그럼 고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내가 한 달에 고시 식당에서 80끼를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그걸 달성할 수 있어요. 고시 식당에서 80끼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즘 뭐 노는 날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한 4번 정도 일요일마다 논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80끼가 어렵겠죠. 뭐 한 달에 90끼라고 하면 이제 78끼 정도가 되겠지. 그럼 78끼를 다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75끼 또는 70끼, 72끼 이 정도로 목표를 세워보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내가 딴짓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술 먹는 약속도 안 하겠다는 얘기고 어디 외부에 놀러 가가지고 뭐 딴짓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번 생활을 단순화하면서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활을 단순화할 때 이제 하나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핸드폰이 요새 또 문제야, 공부하는데. 물론 핸드폰이 여러분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판례 같은 거 이제 찾아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핸드폰 앱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어요. 법제처에서 이제 만든 건데 요거 앱을 깔아놓으면은 이제 대법원 판례, 헌재 판례, 법령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핸드폰이 평소에 있으면은 검색은 잠깐 해서 공부하고 그러고 또 뭐 카톡 확인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또 뉴스 하나 보고 이러고 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의 루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은 그런 것도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수험 기간 중에는 2G폰을 쓰기도 한 학생들도 있어요. 요새는 뭐 2G폰이 없으니까 요새는 이제 뭐 3G 정도 이제 쓰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아닌 폰을 써가지고 최대한 이제 생활을 갖다가 외부하고 이제 좀 차단하려는 뭐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학습 방법 중에 하나긴 하죠. 근데 여러분 핸드폰 없이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이미 다 중독이 돼가지고. 그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어디 갔다 이러면 핸드폰부터 먼저 찾고 이렇게 그 뭐 없나 이렇게 되는데 가능한 한 공부할 때는 그런 것도 이제 좀 줄이는 게 어쨌든 이제 좋을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한 얘기는 심플하게 꾸준히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